일정한 크기와 길이, 모난데 없는 생김새, 고른 색깔 등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채소와 과일들. 그건 거래 가능한 농산물의 규격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 정한 오이의 상거래 기준을 보면 크기와 길이가 일정해야 하고 적당한 지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무게도 적당해야 하며 하물며 팽팽한 정도와 색깔까지 기준에 부합해야 하죠. 완벽한 농산물에 연연하는 이 기준은 지난 2009년 삭제됐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과 산지 유통센터의 선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산지에서 수확돼 이곳으로 보내진 사과는 우선 무게를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분류된 사과는 유관을 통해 또 한 번 나뉘어지는데요. 이때 색깔의 분포도와 표면의 흠과 같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거의 80% 이상 깔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여기 보는 흠이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정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상처가 있으니까, 그죠? 겉모양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시장의 규칙. 농산물을 키우고 거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써 수확한 사과 선별을 앞둔 농부 이용아 씨. 저장해둔 사과에 흠이라도 있을까 그는 항상 전전긍긍입니다. 사과를 80%만 사과는 익으면 당분하고 당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소비자들이 눈으로 먹기 때문에 우선 빨갛고 이쁜 거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옛날에는 이렇게 사과 안 길렀어요. 맛과 영양에서 자부심을 갖지 않는 사과가 단 한 개도 없지만 적지 않은 사과가 오늘 선별 과정에서 반품됐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기에는 적합치 않기 때문이죠. 이런 비품 다시 가져가실 때 어떠세요? 마음이 안 좋죠. 이것도 돈 받고 팔아야지 뭐.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상품이 가치가 없으니까 가져가서 주스라도 그래도 가공을 해서 파니까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버리는 건 아니니까 좀 낫죠. 용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도 못생긴 농산물의 순환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곳은 약 300여 가지의 과일과 채소를 취급하는 도매시장입니다. 산지에서도 가서 봤는데 이제 유통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뭐 나눠지나 기준이 나눠지나 이런 것들 보고 싶어서 유통하는 곳에 왔어요. 크게 상중하로 분류된다는 채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오이도 백오이 보여드릴게요. 네. 백오이도 요 사이즈 아주 이쁘죠? 네. 보기에 아주 민망하지 않죠? 네네. 이런 게 특상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이곳에서 통용되는 이렇게, 채소의 기준 역시 작물이 대부분 시원한 것도 있죠? 그 생김새입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휘어지거나 이렇게 말려 있거나 뚱뚱한 배 나온 것들은 상품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네, 특, 상, 뭐 중. 요거 이제 풋고추를 여기 보여드릴게요. 상자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완벽한 이 형태에 위에, 익숙해진 소비자 누렇게 좀 역시 생기고 생김새를 따져 안 좋은 장바구니에 상태예요, 담죠. 지금. 상해에서는 판매가 좀 힘들어요. 상품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마트나 소매상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판매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모든 농산물을 소진하기 위해 애쓰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폐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과 달리 장기 보관이 어려운 채소의 경우 금세 시들어버리거나 변질이 되고 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육안으로 보거나 또는 사기에 꺼림칙하니 제 기간에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마는 것들도 발생하는 겁니다. 농산물의 폐기 현장을 보며 할 말을 잃은 신혜 씨. 이 색깔 왜 이렇게 예쁘지? 심각하게 못생겼어요. 그녀가 보기에 어떤 것들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 거의 왜 버렸을까요? 우리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산지와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식재료들. 너는 이만큼 상하면 안 먹어? 나는 떼고 먹어. 맘마미야. 우와. 신혜 씨는 이날 같은 신세가 되었을지 모를 채소와 과일을 조금 구해냈습니다. 자칫하면 쓰레기통으로 갔거나 어이없는 가격에 팔리거나 아니면 갈아줘서 주스가 됐을 애들인데 살아온 거잖아요, 기특하게. 그래서 네, 남기는 거 없이 진짜 싹싹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각 서울 아현동의 작은 식당에는 특별한 냉장고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이 냉장고는 아현동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일명 우리 동네 공유 냉장고. 먹을거리의 종류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 수 있도록 식재료 일지도 함께 마련했죠. 이 냉장고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요리하고 남은 식재료를 넣어두고 필요한 누군가가 가져다 쓰는 구조인데요. 과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공유 냉장고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남으시는 식재료 같은 거 넣어두시고 남은 음식물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안녕하세요. 함께 쓰는 냉장고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생각은 좋은데 막상 가져가긴 할까 싶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집에서 쓰는 거 어떻게 그거다 음식 같은 거 먹던 걸 갖다 집어넣나? 그렇게 하게 그거 안 되지. 깨끗하게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가 뭐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갖다 넣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갖다 먹기에는 조금 선입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쩐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10,000톤이 넘게 발생한다는 음식물 쓰레기.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2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입니다. 함께 쓰는 이 냉장고에 의미 없이 버려지는 음식물을 구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소셜 다이닝 활동 중인 아현동의 젊은이 나라 씨. 그가 문득 냉동실에서 잠자던 식재료들을 떠올렸습니다. 야, 이거 언제적 거지? 괜찮으려나? 이거를 잔뜩 쇼핑몰에서 샀어요. 네. 한 마리가 남았는지 정말 몰랐어요. 1인 가구로 사는 이들에겐 남을 수밖에 없는 식재료. 어쩔 수 없이 남겼지만 필요한 누군가에겐 쓰이길 바라며 공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식재료의 품목과 먹을 수 있는 기한을 기록해두는 건 필수죠. 그리고 냉담했던 첫 반응에 지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하는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신다고 하네요. 아현동 청년들의 끈질긴 노력에 주민들은 과연 응답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공유 냉장고를 찾는 첫 번째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재료를 비닐마다 각각 담아 정갈하게 챙겨온 주민. 냉장고 채소 칸에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곧이어 또 한 명의 주민이 공유 냉장고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건 요리하고 남은 식재료.
이거는 배추고요. 이거는 무 먹다가 이거는 고추요. 공유 냉장고 이용에 냉담했던 마음이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생소했지만 이제 아줌마들이 특히 시장 보다가 이거 좀 많은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게 괜찮겠다, 좋겠다. 남기고 버리는 음식물이 안타깝기는 누구나 매 한 가지. 아현동 공유 냉장고에 호기심을 갖는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안녕하세요. 공유 냉장고를 최초로 이용했던 주민이 또 다른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 팽이버섯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 넣어둔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어 보기로 한 겁니다. 배추국 된장 넣고 뻘뻘 된장국 끓여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거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좋아요. 예, 이게 아줌마들은 시장 볼 때 또 오늘 제가 시장 안 보고 한 끼 딱 전략도 되고 가계부에 또 보탬이 되잖아요. 남이 넣어둔 식재료에 대한 인식은 공유 냉장고를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문제. 하지만 오늘 그녀의 배추 된장국은 남이 쓰던 재료로 채워질 겁니다. 이 두부 한 모만 빼고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기 된장찌개 넣기 많거든요. 그래서 반 쓰고 반 이제 내일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부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깔끔하게 포장해둡니다. 아현동에 버려질 뻔한 식재료들이 새 생명을 얻는 순간이죠. 공유 냉장고를 이용한 첫 요리, 배추 된장국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남은 식재료에 대한 편견, 이 된장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맛있어. 맛있네. 맛있지? 시원하네. 간 맞아. 딱 맞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 공유 냉장고의 재료는 쓰다 남은 것이지 먹다 남은 게 아니니까요. 배추 맛 어때요? 일품이야. 배추. 공유 냉장고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호기심의 대상이던 아현동의 공유 냉장고. 시간이 갈수록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다양한 식재료들이 이 냉장고를 거쳐갔을까요? 볶음 우동, 캔 참치캔도 있고 닭가슴살. 싱글모아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나가지고 종류가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살림 차려졌잖아요. 또 그래 또 기대되네. 어떤 음식들이 또 같이 해먹을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남은 식재료에는 중요한 임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건 자투리라고 불리던 것들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죠.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아현동 공유 냉장고의 식재료들은 어딘가로 배달되어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한 남자의 주방. 호박, 당근. 버려지는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모인 또 한 사람. 신효섭 요리사의 주방입니다. 딸기 농장에서 구한 못난이. 도매시장에서 구한 B급 당근. 냉장고에서 시든 파프리카 등이
오늘 신효섭 셰프가 사용할 재료들이죠. 야, 진짜 요거 약간 상처 있다고. 맛있는데? 야, 오이가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퍼졌을까? 이게 사용하기는 더 좋은데 이렇게 생긴 게. 시장과 가정의 식탁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거는- 식재료들이 셰프의 주방에서는 다른 대우를 받는데요. 평소 버려지는 식재료를 되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던 신효섭 셰프. 재료를 보기만 해도 조리할 방법이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요리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재료들이 뭐 겉이 약간 마르거나 수분이 뺏겨서 마르거나 약간 시들시들해 보여도 또 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파프리카는 사실 이 겉이 굉장히 너무 오래돼서 말랐어요. 마른 것들은 껍질을 벗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음식물이 버려지는 뭐 원인 중 하나는 육수 같은 거 식재료와 사용하셔도 조리법에 좋으시고요. 대한 정보의 부족. 이 앞부분은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A급이에요, A급. 왜냐면 B급 재료를 잘만 활용을 하면은 A급 요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 상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B급 재료와 그리고 자투리 재료들을 활용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실걸요? 지금 그의 주방에서 버려질 뻔한 식재료의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은요 일단 두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껍질을 이용한 껍질 튀김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스프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같이 손질을 하고 있어요. 사실 껍질이라고 하면 고구마와 감자, 그리고 당근과 호박.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만 취하기 마련이지만 깨끗이 세척만 하면 껍질도 맛 좋은 영양 덩어리. 잘게 썰어 튀김옷에 버무리니 채소 튀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드시는 분들도 못생겨서 외면받던 당근과 쓰다 남은 호박은 채소 수프의 재료로 아낌없이 쓸 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근 하나랑 단호박 반 개 썰었는데 버려지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끝. 이게 끝이야. 보통은 막 껍질 막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시들어버린 파프리카를 버리지 않고 살릴 방법도 있는데요. 파프리카의 표면을 올리브유로 닦아준 다음 불에 골고루 그을려줍니다. 겉을 적당히 태우고 난 후 차가운 물에 넣어 긁어내면 시들었던 껍질이 함께 제거되는 거죠. 없어졌잖아요. 파프리카가 껍질이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먹을 때 원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파프리카 자체가 약간 오래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면 훨씬 더 신선해 보여요. 좀 더 잘 벗겨져요. 쭈글쭈글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신선한 재료로 다시 돌아온 파프리카. 이날 셰프의 주방에서는 작고 못나고 시들어서 버려질 뻔했던 식재료들이 어메이징한 요리로 재탄생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현동의 작은 식당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산지와 유통 현장, 그리고 공유 냉장고를 통해 식재료를 구해낸 이들도 모두 모였죠.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두면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B급 농산물이었다는 게. 공유냉장고에 있던 그 쭈글쭈글한 파프리카. 셰프의 손에서 거듭난 모습이 신기한 사람은 여기 또 있습니다. 본인의 고등어를 우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절대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녀석이. 그리고 이게 올리브 이게 참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냉동실에서 파 가지러 갔다가 구석에 얘가 숨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거 꺼내실 때 뭐 이렇게 셰프님이 직접 원래 준비해 오신 건 줄 알았는데 저게 또 어떻게 저렇게 되나 싶어요. 모두의 기대와 놀라움 속에 드디어 공개된 셰프의 자투리 요리들. 네, 이것이 바로 자투리 파티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파티에 초대된 손님은 공유냉장고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아현동의 주민들. 저희 자투리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딸기 티라미수는요, 딸기가 작고 못생긴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대요. 근데 먹기에는 충분하거든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딸기를 졸여서 안에다 넣은 딸기 티라미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고등어를, 누구야 고등어? 고등어가 파손이 될 뻔했어요. 그 고등어를 사용을 해서 고등어 파스타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오일 파스타라서 좀 담백하게 즐기시라고 준비했고, 보시면은 사과가 너무 먹기는 좋은데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사과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과들을 모아서 계피가루를 넣어서 잼처럼 만들었어요. 윤 회장님이 그 배추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김장하고 남은 배추로 안에는 쌀이 들어가 있고요. 돼지고기랑 쌀로 넣어서 만든 음식이에요.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네, 맛있게 드시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이게 사실 있어야지. 여기 오늘 만든 레시피 그런 말? 맛이 우리는 집에서 끓이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어쩌면 이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버려졌을지도 모를 식재료들. 유통과 소비의 이면을 알고 먹는 맛은 이전과는 또 다릅니다. 신혜 씨가 가져온 그 사과가 이렇게 케사디아 되고 막 네, 어때요? 놀라워요. 원래 완전 막 엄청 싸게 팔리거나 오래돼서 뭐 못 쓰거나 아무튼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신한다니 너무 놀라워요. 주민들의 뿌듯함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저희가 많이 갔다 갔다 한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음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주인 잘못 만나서 쓰레기통 들어갈 뻔했던 게 너무 미안해요. 그릇을 싹 비운 소감 궁금해집니다. B급 파티, 자투리 파티 같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아니요. 이런 걸 우리가 다 버릴 뻔했다니. 근데 앞으로는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작고 못나서 그리고 시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버려지는 게 오늘만큼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건 식재료예요. 근데 우리가 B급이라고 생각되는 그 식재료들은 아직은 너무 훌륭한 재료라는 거죠. 아직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손질하고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면은 좀 더 많은 요리를 할 수 있고 버려지는 게 없겠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에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쫙 차려진 음식을 보는데 그 저희 도매시장에서 폐기장 갔었던 때가 오버랩되면서 겹쳐 보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는 게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버려질 만한 음식들을 모아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행복이고 행운이고, 그리고 나눠서 먹잖아요. 여럿이 나눠서 먹잖아요. 행복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자투리 파티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